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5년 동안 한 건 아니고 5년 동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반대하는 우리 선배님들의 많은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 투쟁을 앞에서 진두지휘하셨던 김민두 회장님이 계십니다. 김민두 회장님은 나라지킴이 도쿄연합이라는 우리 시민단체, 자유진영의 시민단체 가운데 가장 큰 단체의 회장을 하신 분이십니다. 이분께서 지난 4월 4일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쓰러지셨는데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그 행사가 지금 1시부터 2시까지 과원 앞에 있는 동아면세점 앞에서 있는데 우리 지금 몸은 이쪽에 있지만 우리 김일두 회장님의 명복을 서로 가슴속으로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년 전에 이제 곧 4월 15일이 되면 2년이 되는데 2년 전에 4.15 부정선거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관찰에서 여기 부정선거가 맞다는 확신을 갖고 이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투쟁 경력은 2년입니다. 5년을 했던 많은 분들이 계시죠. 도쿄연합과 ROTC, 또 해군, 구국통지회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싸워오셨으니까 우리가 동력을 갖고 함께 부정선거에 또 그분들이 많이 이제 2년 동안에는 우리 부정선거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부정선거 규명 작업을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구호를 외쳤는데 구호를 이제 한번 외쳐보실까요? 제가 따라하시면 됩니다. 노정희는 민경욱을 고소하라. 다시 한번 노정희는 민경욱을 고발하라. 예,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이 굉장히 노정희로 보면 참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뭐냐? 여러분, 사전투표, 우리가 사전투표를 많이 했습니다. 사전투표를 많이 하라고 하니까 심지어 우리 진영에서조차 사전투표를 하라고 했어요. 저희들이 2년 동안 싸워온 게 사전투표의 부정선거의 여지가 많으니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 당일투표를 해야 한다고 싸워왔는데 그 당내에 누구인지 저는 심증은 갑니다만, 물증이 없어서 이름을 대지 못하겠습니다만, 누가 충동지를 해서 이거 사전투표 안 하면 집니다. 심지어 저기 민주당에서는 사전투표 이틀, 다음에 당일투표 하루 해서 3일 투표를 하는데, 4일 동안 투표를 하는데 우리는 당일투표 하루만 하면 집니다. 이런 정신 나간 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투표를 나갈 때마다 할 수 있으면은 그 말이 맞아요. 3번 해야지 하루만 하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맞습니다만 투표를 어차피 하루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 투표를 하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황교안 대표님과 함께 황교안 대표님의 사무실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뭘 보여줬느냐? 우리가 QR코드를 사용해서 지금 사전투표를 하는데, 사전투표에 들어가는 그 QR코드는 발급을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4천만 명이라고 합시다. 4천만 명이 만약에 전국에서 투표를 한다고 하면 각기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하는 순서대로 그 사람이 제주도가 됐건 서울이 됐건 인천이 됐건 그 순서대로 초단위로 요만큼이라도 더 빨리 하는 사람에게 순서대로 QR코드의 번호를 지정을 해서 QR코드를 인쇄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온 번호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역추적하는 그 장면을 재현을 했습니다. 시연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여러분 가만히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했을 때 사전투표 용지에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QR코드를 찍었어요. 그거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QR코드를 찍어놨어요.
그 QR코드를 발급하는 원칙이 있어서 그 원칙을 아는 분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원칙으로 나온 번호를 민경욱이 몇 번째 했다 이렇게 나올 게 아닙니까? 그 나온 걸로 그 QR코드를 보고 이건 민경욱이다 라고 특정하는 방법을 저희 앞에서 시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러분, 이 투표용지만 보면 그게 누가 투표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투표용지에는 그것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제가 누구를 찍었는지가 나오잖아요. 제가 이재명을 찍었는지 윤석열을 찍었는지가 어디에 나옵니까? 투표용지를 개표하는 전자개표기는 무지막지한 속도로 한 장 한 장의 디지털 이미지를 찍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투표용지를 보면 QR코드와 함께 내가 윤석열을 찍은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헌법 제67조 1항에 나와 있는 4대 선거의 원칙들이 있죠. 보통, 직접, 비밀, 일반, 뭐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그 4가지 중에 비밀 투표의 원칙, 비밀 투표의 원칙이 사라진 겁니다. 그걸 위반한 겁니다. 167조, 공직선거법 167조의 1항에도 비밀 투표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용지만 보면 QR코드로 이게 누가 투표한 건지를 알고 투표용지에는 누구를 투표한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중앙선관위가 하는 짓이 비밀 투표 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얘기했으면 노정희가 지금 저기 숨어 있다가 뛰어나와야 돼요. 이 민경욱이라는 미친놈이 별 얘기를 다 하는구나. 아니,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것도 모를까봐 지금 네가 그런 얘기를 한 거냐? 나오라고 해요. 나와서 제발 저 민경욱을 보수 고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법정으로 갈 수 있죠. 법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 들으셔야 돼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이리 와보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노점이라는 이웃을 잘못 둔 죄로 이러는데, 저희는 또 저희들에게 있는 권리를 사용해서 이 앞에서 시위를 하는 거니까 시위를 할 때 막 와서 또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노정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웃들에게 피해 주지 말고 바로 민경욱 고소고발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다음에 사퇴를 하기 바랍니다. 사퇴를 하면은 우리가 여기 올 일도 없고 이렇게 선량하신 분들이 와서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자, 여러분, QR코드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프로그래머가 이야기를 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건 사고들이 많았어요. 그동안에 뭐가 있었느냐, 저희들이 지난 4월 15일부터 그 과천 선관위에 가서 우리가 밤을 새면서 그것을 시위를 벌이고 소리를 치고 난리를 쳤습니다. 난리를 치는 도중에 보니까 이 선관위에서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무슨 일을 해요. 그래서 바깥에서 우리가 지켜보다가 가만히 보니까 새벽에 웬 화물차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쭉 나와요. 그래서 몰래 그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가 봤더니 과천에서 시흥까지 그 트럭이 달렸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줄 모르고 계속 달렸어요. 달린 다음에 가만히 봤더니 시흥에 있는 고물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물상을 찍어놓고 기다렸어요. 차가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뭐 했냐 했더니 그 선관위에서 실어온 종이들을 잔뜩 거기다가 하차를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갔어요. 그래서 이만큼을 다 우리가 사겠다, 돈을 줄 테니까 다 사겠다. 그런 다음에 그 하나하나를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다 기억이 안 나겠지만 거기서 뭐가 나왔느냐, 정식 투표용지가 나왔습니다. 그 투표용지에는 QR코드가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난리를 쳤습니다. 아니, 어떻게 가짜 투표용지도 아니고 모형도 아니고 진짜 투표용지가, 아니 중앙선관위에서 나오더니 고물상으로 가서 그거를 종이로 펴고 나오느냐, 이게 뭐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중앙선관위가 입을 딱 닫고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이래서 우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억하시겠죠? 이 투표용지는 이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분은 뭐 부여쯤에 사는 분인데, 그분이 경주에 있는 자동차 무슨 연수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서 이 사람들을 따로 투표하게 했는데, 그 중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찍은 투표용지입니다라고 그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보고 QR코드를 보고 추적을 했더니 그 사람이 나오더라고 자복을 한 겁니다. 어저께 그저께 그 프로그래머가 와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기 전에 이미 중앙선관위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자기 입으로 이거 QR코드만 보면 누군지 잡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구속해라! 구속해야 합니다. 노정희를 구속하라! 세 번 하죠. 노정희를 구속하라!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을 수 없는 일이니까 점잖으신 황교안 총리님 대표님께서 구속하라 이러시잖아요. 우리가 따라 해야죠.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좀 얘기합니다. QR코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막대 모양, 이렇게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이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부실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관리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기관의 존립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그 법을 지키지 않은 불법이 되는 거고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실이라뇨? 부실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QR코드는 누가 찍었는지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찍은 표는 디지털 이미지로 그 중앙선관위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얘기하겠지. 있긴 하지만 저는 보진 않아요. 그런 거 통하진 않습니다. 그건 저기 깜빵에 들어가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얘기하시고, 이거는 비밀 투표에 엄청난 큰 비밀 투표라는 원칙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노정이 이 사람들 몽땅 사법 처리를 받아야 하고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빨리 이사가 여기 교인이 계시는 선한 이웃들에게 피해 주지 말고 붙들어 주라면 이사 가시고, 아니 이사 안 가도 벌써 사퇴하면 됩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QR코드는 누가 찍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할 뻔했네요.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 공개한 게 많은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뭘 공개했냐? 중앙선관위가 어느 회사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회사랑 용역 계약을 해요. 용역 계약을 하는데 어떤 계약을 하냐면 500만 명의 민감한 정보들을 프로그램으로 하고 디베이스로 관리를 해라. 그 디베이스를 구축하라 라는 계약을 합니다. 용역 계약을 해요. 그 용역 계약을 하는데 이 500만 명의 어떤 정보를 거기다 쓰기도록 되어 있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전과, 그 다음에 수입, 학력, 병역을 풀었는지 이런 민감한 정보들을 500만 명의 정보를 디베이스로 만들어라 해서 돈을 줍니다. 이런 계약서를 제가 공개를 했어요. 이게 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앙선관위가 뭐라고 했느냐? 그거요, 지금까지 공직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가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맞습니까? 여태까지, 아니 지금까지 우리 공직선거에 나온 사람이 500만 명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더니 다음날 또 떼개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니고 이 자원봉사한 사람들,
참관인들, 관리관들 이런 사람들까지 합쳐서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아니 거기서 자원봉사라고 한 게 뭐 죄라고 저의 정과 저의 모든 거를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보는 뭐냐? 지금 17개 신도 광역단체 이 단체장들이 거의 민주당 사람들이죠. 그 단체에서는 뭐를 운영하고 있냐면 이 지역에 있는 DBS를 관리하는 연구소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소들과 MOU를 맺었어요. 어디가?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그러니까 이 양정철이 거기 대표로 있던 그 연구원, 원장으로 있던 민주연구원에서 그 사람들과 MOU를 맺어가지고 인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DBase, 빅데이터를 다 산 겁니다. 산 게 아니고 이렇게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걸로 해서 500만 명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료들을 거기에서 DBS로 관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5천만 명, 4천만 명, 한 3천만 명이 유권자라고 할 때 3천만 명 중에 500만 명의 투표 성향을 알면 100년 동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총선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총선할 때 말고 지금 대선도 있었고 보궐선거도 있었으니까 그 500만 명의 DBS의 크기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서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그 DBS가 더 커질 것에 대비해서 운영을 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사전투표를 한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사전투표를 하면 누가 투표를 했는지 안다고, 누가 투표했는데 500만 명이 걸리면 이 학력이 어떻고 정과가 어떻고 어디에 살고 이런 사람들이 요 사전투표를 했는데 요 사람은 누구를 투표했다는 게 연결이 됩니다. 이건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모아가게 되면은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사전투표한 사람은 저 사람은 이재명 찍었고 저 사람은 윤석열 찍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민경욱 찍었고 뭐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고 아니면 고소고발하세요. 저를. 아주 간단해요. 고소고발하면 국회에서 법정에서 우리가 이걸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나오지 않은 무학은 몇 번, 그 다음에 22번은 동학원 졸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22번으로 거기 고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직업 아까 말씀드렸죠. 직업은 얘기 안 했는데 직업 1번이 국회의원이에요. 2번이 지방의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저 끝에 무직이 있고 그 코드가 공개가 됐어요. 제가 오늘 아침 써놓고 나왔어요. 그런 걸로 볼 때에도 이 QR코드로 사람들의 민감한 정보들을 빅브라더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 그것은 우리 비밀투표 대원칙을 손상하는, 훼손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말씀 많지만 저 말고도 훌륭한 여사들이 많으시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해 주시고 비밀투표가 없으면 북한이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거기 100% 투표, 100% 찬성. 그 이유가 뭐죠? 이 내표가 공개된다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중국 같은 경우에 펴서 넣잖아요. 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앞에 사람이 보도록 나는 찬성했다. 이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집어넣습니다. 우리 그거는 민주국가와 전체주의 국가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계속 보존하고 싶다면 QR코드를 없애고 QR코드가 없어질 때까지 사전투표를 없애야 합니다. 사전투표 없고 부재자 투표, 군대가 있는 사람들도 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 부재자 투표를 제외한 모든 사전투표는 없애야 한다. 이게 저와 여기 계시는 황 대표님께서 주장하신 겁니다. 주장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없애고 QR코드 없애고 전자개표 없애라. 여기에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라. 판사들이 모든 것을 다 독점하는 이 제도를 없애야 한다. 이런 등등의 선거 관련된 공약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공약을 당선자, 이제 곧 취임을 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승계해서 이 세상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애써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욱 전 의원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역시 역전의 용사시고 명불허전이십니다. 어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이렇게 쉽게 이해하도록 말씀하시는지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다음 연설 모시기 전에 간략하게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하신 이후로 우리 애국우파, 소위 필기 세력이라고 하는 우리 애국 보수는 무엇을 해왔습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집을 나서서 광화문으로, 서울역으로, 그리고 시청 앞으로 향했습니다. 왜 향이냐? 우리가 나가는 그 발걸음이 당장 부활을 일으키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발음이, 국민들의 마음이 한 곳 한 곳이고 한 곳 한 곳 있을 때 하늘에 닿아서 뜻을 이루라고 하는 순수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원된 인원이 연 인원을 볼 때 1년에 수천만 명이 될 것이다. 수천만 명! 그게 작은 숫자입니까? 역사이래, 대한민국 역사이래,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내 추가해봐라! 서울의 중심 지역으로 이동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무슨 변화가 만들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애국 시민들한테 언제 얘기했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도 저 빨갱이 좌파처럼, 저 종북 좌파처럼, 저 종북 세력처럼 좀 더 조직화되고, 좀 더 현명해지고, 좀 더 전략적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대선이 끝나고 우리 황교안 대통령께서 이끄시는 부정선거 방치에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조금 더 현명하게, 조금 더 초점을 두고 타깃을 명확히 해서 우리 싸우자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무수히 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싸움을 해왔고 무수히 많은 싸움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힘을 갖다가 명확하게 한 곳으로 모아야 됩니다. 한 명을 끌어내고 하나의 장애를 갖다 부수는데 힘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 한 걸음 해서 이제 승리가 하나하나 확보된 것이고, 승리가 하나하나 모여서 결국 우리는 이 나라를 갖고 이 나라를 바로잡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무작정 대한민국이 모든 민이 소유하고 나간다고 무슨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인연이 30년이 지나도 이 노동이 시작해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신고하면은 노동이 물러납니다. 노동이 물러나지만 저도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첫 번째로 좌파가 우파에 의해서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그 균열이 더욱더 큰 분파를 만들고, 그 분파가 저들을 결국 거듭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무작정 정치 없이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힘내지 맙시다. 초점을 줍시다. 타깃을 명확히 합시다. 한 곳에 모두 마음을 모아서 그것을 공격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이기는 길입니다. 그 다음, 제가 이렇게 한편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 우리 다음 인사를 모시겠습니다.